네, 새해 들어서 한국 증시가 연이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승이 계속될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올해 들어서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면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전고점 라인이 될 수 있겠고 2차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한국 증시는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1선, 61선, 21선, 5일선 이렇게 차례대로 역배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코스피 지표가 역배열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들의 상황은 어떤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지금 스토캐스틱이 50 이상에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고, 아직은 K가 D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K의 수치 자체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표를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지표들은 약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의 확률적인 예측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K가 D보다 위에 있지만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확률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고점이 낮아지게 돼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상태에서는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격도를 보시면 지금 이격도가 20일 위에 이렇게 있죠. 결국 이 부분도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승 확률보다는 하락 확률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봐도 상승 확률이 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파라볼릭 볼입니다. 지금 파라볼릭 볼이 하단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단 얘기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N자형 반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이 됐을 때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을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차트를 보실 텐데요. 이 삼성전자 차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파라볼릭 볼이 아직 하단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이렇게 이어도 지금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 자체도 5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삼성전자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1선, 61선, 21선 이렇게 차례대로 역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매물대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 매물대를 한 방에 뚫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매수의 주체자가 나타나야지만 이 매물대를 좀 뚫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아직까지 외국인은 순매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기관은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1월 3일 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줬고,
또 1월 6일 날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주는 모습을 했는데 오늘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매수를 계속 해줄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주가도 계속 박스권 형태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방향성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로만 봤을 때는 상승 방향으로 상승 우위가 점쳐지는데 사실 뭐 어떻게 방향성이 결정될지는 미래의 모습이라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런 박스권이 일단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테두리를 넘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혹은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적극적인 매수에 들어가시고 박스권 하단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극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결정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네이버 차트는 일단 상승 후 하락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조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바로 이 파라볼릭 볼이 아직 위에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K가 D 밑에 이렇게 있다는 부분이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지금 수렴 후 확장을 했고 다시 수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볼린저 밴드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볼린저 밴드의 확장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2차 상승이 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요. 주식 기초 차트 이론에도 많이 등장하는 엘리어트 파동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이렇게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뭐 만약에 형성된다면 5차까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리저 밴드의 수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단선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매수 조건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60일선의 지지를 받았는데 계속 앞으로도 60일선이 올라오는 흐름에 맞춰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차를 좀 보겠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동평균선들의 수렴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조만간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결국 이 모아진 에너지들이 과연 어떤 방향을 형성할지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하락을 돌파할지 좀 기다렸다가 확인이 됐을 때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적으로 주식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는 이런 지표들을 해석해 봤을 때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시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좀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